제주도의회가 내일부터 9일 회계로 이 임시회를 열고 올해 첫 추경안 심사에 나섭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제주도 추경안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12대 도의회 첫 예결위원장을 맡은 양경호 의원과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12대 도의회 첫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어떤 각오로 임하실 계획인가요? 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엄중한 시기에 제주도의 살림을 총괄심의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고요. 요즘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과 그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그 삼고 시기를 맞이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이 그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새 도정의 첫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 뭐 나름대로의 심사 원칙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이번 추경은 그 역대 이제 최대 규모의 예산입니다. 우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소상공인과 이제 취약계층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그 지역 경제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 예산인지 꼼꼼히 따져볼 생각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이 있는지도 꼼꼼히 이제 챙겨볼 생각이고 또한 그 최근 그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방역 예산과 그 도민의 복지 증진 예산 이런 것들도 이제 챙겨볼 생각이고 그 소모성, 그다음에 전시성, 그다음에 선심성 예산과 그 불효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네.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대 도의회 임기가 시작이 되고 원구성과 뭐 업무 보고 등 계속 회기가 이어졌는데 여기에 당초 일정보다 이번 임시회를 앞당겨서 소집을 해서 지금 충분한 추경안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한 이제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말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지난 11일 그 제주도하고 교육청에서 그 제출한 그 추경 예산안을 그 저희 의원님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펴보고 있고요. 네. 그 하루를 열흘같이 쓰면서 추경안 심사에 임하고 있어서 다소 이제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들 하고 계셔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정책협의회를 갖고 추경안 처리에 어떻게 보면 좀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전에 들었는데 뭐 합의된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 지난 그 7월 8일 그 도와 그 도의회가 그 정책협의회를 이제 가진 바 있는데요. 그 추경의 가장 큰 그 핵심인 그 전도민 재난지원금 1인당 이제 10만 원씩 총 700억 원 그 상당의 그 기금과 그 각종 기금 그 대출 상환 연장과 코로나19 이제 사각지대 해소 그다음에 이제 각 분야별 그 지원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의회는 그 집행부의 그 민생 안정과 고통 분담 이제 취지에 이제 동의해서 그 합의를 하였습니다. 뭐 무조건 합의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무조건적인 합의는 아니고요. 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이제 더 이제 두텁게 지원한다는 그 전제 조건 하에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도의회 업무 보고에서도 지적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인 청년 보장제에 대한 이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제주도 추경안에 안에 어떻게 이거를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 제주도정 핵심 과제로 제주형 청년 보장제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과 그 세부 사업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 자칫하면 그 민선 7기처럼 그 단순 아르바이트 일자리나 그 일례성 지원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 청년 정책이라는 게 그
뭐 조급하게 또 아니면 빨리 추진돼서는 이제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우리가 이제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주도 추경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예, 그 전 도민 1인당 이제 10만 원 이제 지원금은 이제 보편적 지급이냐, 뭐 선택적 지급이냐를 두고 이제 엇갈린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 신삼고 시기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나마 이제 이번에 현금 지원이 아니고 그 탐나는 전으로 이제 지급할 계획이어서 그나마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제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가파르게 금리도 올리고 있고 어쨌든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지원금으로 돈을 푸는 방식의 정책이 과연 시적절한가 뭐 이런 목소리도 있었어요. 예, 그 당장의 효과는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상품권을 받으면 뭐 골목 상권이나 전통 시장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갈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 오래 가지는 이제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그 오영훈 도지사가 취임 이전부터 약속했던 부분이고 또 그 많은 도민들이 이제 기대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 의회가 그 합의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또 지금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서 재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방역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 제주도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을 그 방역 예산을 살펴보니까 그 국가하고는 좀 이제 그 상반된 그 견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국가는 그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전액 국비 사업을 이제 지원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그 감염병 그 하향에 따라서 그 방역 지원비라든가 방역 물품 구입비 등을 이제 감액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집행부가 방역을 너무 그 간과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래서 이번 그 예산안 심사에서 그 재확산 그 상황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집행부의 생각을 들어보고 해서 방역 예산이 절대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밖에 위원장님께서 뭐 혹시 이번 제주도 추경안에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항목 외에 그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1차 산업과 그 관광 산업이 그 회복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또 특히 최근에 그 뭐 물류비와 그 운송비가 이제 그 증가가 돼서 사업들이 그 예정대로 진행될지 이제 의문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 추경안도 당초 예산보다는 2,8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제출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교육청도 그 도청과 마찬가지로 그 역대 최대 규모의 그 추경안을 이제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정과 다른 점은 그 무리한 세출 예산 편성보다는 그 추경의 절반 정도를 그 기금으로 이제 적립했다는 점이고요. 그 아쉬운 점은 국가 내수 경제 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그 안전 장치가 그나마 재정 안정화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으로는 이제 예산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네. 만약에 국가와 보조금이 이제 줄어들 경우에 그 정리 추경에서 감액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민들이 좀 걱정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이 초중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겠다, 뭐 태블릿 PC라든지 노트북을 지원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여기에 161억 원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내년에 그 모든 그 초등학생 3학년에게는 이제 그 태블릿 PC 지원을 해서 35억 원,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입학생에게는 이제 노트북 지원을 해서 126억 원이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 학년당 7,000명씩 해서 한 14,000명 정도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교육감의 이제 그 선거 때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그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을 이제 갖추도록 하고 뭐 자기 주도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그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매년 예산이 필요하고 또 유지 보수에 대해 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그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지에 대한 그 고민과 이제 설계가 이제 부족하다는 게 이제 문제이겠죠.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오등봉 사업 부지 내에 학교 신설 기금으로 750억 원을 적립하는 내용이 또 담겼더라고요. 근데 오등봉 사업의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공익감사가 청구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좀 적절하다 보시는지요? 예, 그 첨단 과학기술 단지 내 그 초등학교 설립은요 예정대로 그 추진이 돼야 되겠고요. 그 오등봉 사업은 그 논란이 많아서 지금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업이고 해서 추후에 그 진행되는 걸 보고 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금으로 적립하는 그 시기가 그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그 예결위 심사에서 한번 심도 있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심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럼 이 밖에 도교육청 추경안에서 혹시 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 제주도 내 그 학생들은 그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그 학력 격차가 이제 더 벌어졌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바탕으로 한 그 일상 회복이 그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 학력 격차 해소와 그 학력 신장을 위한 그 예산과 그다음에 일상 회복 예산들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또한 그 미래 사회를 주도할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항목들,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닌 정말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까지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